예, 반갑습니다. 제 얼굴을 아는 사람 있어? 그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저 아는 사람인데? 제 얼굴 한번 보시면은, 어쩌, 이쁘요, 미고요? 아이고, 호박 같으지, 뭘 수박 같아. 아까 어떤 분은 내 얼굴 쳐다보지만, 광난다고 그래? 광 나요? 좀 광이 좀 더 나야 하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바와 같이 퇴직을 한 5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또 이제 그 계약직으로 좀 근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5년이 지나면 65세가 만으로 67세가 돼요. 그러면 또 그것도 못 오는가 봐요. 네, 그러면 이제 할 일 없으면은 이제 우리 하우스나 한번 여러분들 가면은 때 되면 밥은 죽었죠. 네, 좀 그렇게라도 만나야 할란가 봐. 아무쪼록 이렇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주로 하는 것은 익산 쪽 얘기가 아니고 주로 이제 고창이나 정읍이나 자 좀 2월달, 3월달 정식 요것 갖고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보고 느낀 것을 좀 많이 가미가 되었어요. 예, 참고가 될란지 보탬이 될란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그 2시간 반 주어진 시간에 제 성의껏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왕이면은 제 얼굴 위주로 쳐다보시고 그 시간 나시면은 앞에 화면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일 먼저 작년도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수박농사 하면 첫째가 수박은 맛있어야 달아야 수박이다 그러지, 안 달면은 호박이다 그러지 아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박은 맛을 이시하는데 작년도에 맛 이주보다도 처음에 수정할 때 비가 넘어와 가지고 수정을 거의 못했어요. 이게 올해도 시방 그럴 징조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날씨라는 것은 우리가 장담을 못해요. 비가 오늘 오후에는 갠다고 했는데 별석이 갠 것도 아니고, 응? 수박은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1시간 동안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해가 안 떠버렸어요. 그러면 별석기 효과가 없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오늘이 3월 며칠이죠? 21일. 그러면 3월 27일경부터 이때는 좀 날씨가 좀 고온이 유지가 되었다가 4월 초에부터 계속 비가 왔어요. 이게 5일은 따숩고 날씨가 있었고 이틀은 비가 왔어. 그러면 수박이 수정할 때 되면 떨어져 버리고 수정할 때 되면 떨어지고 그 반복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 때 이중하우스에 4월 달엔 이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4월 말 5월 초에 가니까 이제 일종하우스의 수정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 밤에 한 번씩 추웠어. 밤에 온도가 어쩌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아무리 수정 능력이 좋아라도 수정이 안 돼요. 꽃가루 다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그 현상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영 이렇게 웃자랐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웃자라고 여기는 머리를 쳐들었어요. 이게 과본무가 되면 수박을 붙이던 수박이 어쩌 똥구멍이 커가지고 성분가치가 없어. 그리고 맛이 없어. 그리고 여기같이 쳐들면은 입이 좀 가늘어라도 수정이 안 돼. 왜? 질소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수박밭을 아침에 가서 쳐다보고 인사를 하고 점심 때 가서 보고 저녁 때 가서 보면은 잎 색깔이 틀려지죠. 아침에는 어째요? 예? 아침에는 노래야지. 점심 때는 거의 글도 좀 생장쯤에 좀 노래요. 밤에는 같아지는 거야. 이게 그것을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신문지 쪽에가 노래지는가도 꼭 확인을 해야 돼. 색깔적으로. 이 현상이 이런 밭을 가서 보면 아침이나 낮이나 다 새캄새캄하고 머리를 쳐들어.
그러면 수정이 안 되는 거야. 가늘어라도. 이게 작년에 비가 이렇게 자주 오게 되면 이 현상이 이렇게 나온다. 그 현상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게 이제 그 5월 11일 날 일중하우스에서 제가 이제 처방을 내린 것이 이 현상이야. 일중하우스의 꼬랑에 수분을 좀 유지를 하자. 아까 이 사진에 보시면은 꼬랑에 점조거스를 이렇게 깔았죠. 이게 점조거스를 깔면 어째요? 이 서양 온도가 한 5도 정도는 올라가요. 하우스 내 온도가. 그러면은 이렇게 깔아서 쉽게 말해서 3 내지 5도 올라가니까 수정이 그만큼 돋아준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으실 때 이왕이면 좀 빨리 닫자. 아침에 좀 늦게 열고. 그 다음에 바람 부는 쪽을 좀 적게 열자. 좀 따스하라도. 왜? 입에 있는 습기를 싹 뺏어가니까. 그럼 입이 오글오글 돼요. 좀 그 현상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수박이 수정을 하다 보니까 2번 놓쳤어. 18마디에 붙이는 이 떨어졌어. 5일 만에 비가 와서 떨어지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5일 만에 붙이면, 6일 만에 붙이면 어쩌? 다시 또 일주일 만에 또 그 현상이 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번 붙여서 떨어졌으니까 세 번째는 떨어지면 안 되잖아. 15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잘라버려요. 수박이 붙어 있는 다음 잎삭을 한 개 남기고 이렇게 잘라게 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제1 인상가리를 옆면살포를 좀 하면은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상가리를 쓰실 때는 물 한 마리 한 60g이, 이게 제1 인상가리를 못 사면은 그 화공약품 상에서 주로 팔고, 그 다음에 그 양액 파는 데서 또 팔아요. 이게 양액집이. 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사다가 그 제1 인상가리를 아니면 임상가리를 사다가 이렇게 그 옆면십이 좀 하시고, 만약에 물을 줄 수 있으면은 동당 2kg 정도 녹여가지고 좀 간주를 하시면은 수정하는데 그만큼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밤 온도가 전날 저녁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날 그 다음날 이제 오늘 어쩌고 떨어졌으면 오늘 수정이 아무리 수꽃가루가 나와라도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중의 지수꽃을 따다가 앞놈에다 미빈대 줘야 해요. 그래야지 그라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벌이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어. 내 손톱보다 꽃가루 묻혀봤는데 소용이 없어. 발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럴 때는 그 이중액치 따다가 붙이도 되는데 풀매트 처리를 꼭 하셔야 해요. 이제 풀매트 처리를 하실 때 여기 보면 정제수나 중류수를 사야 하는데 이거는 약국에서만 팔아요. 그러면 약국이 없으니까 어쩌? 수퍼에 가면 물이 있어, 물이. 생수. 자, 요것으로 하시도 이제 큰 탈은 없어요. 좀 이런 식으로 좀 하게끔 해서 그 수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한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일중하우스가 이 현상이 나왔어요. 수정기 때는 저온이고 매주 비가 와서 저온이고, 그리고 비가 자주 오니까 영양생장이 되어서 잎이 새카머니 쳐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또 너무나 세다고 물을 안 줘도 또 안 돼. 수박은 물 너무 없으면은 수정이 꽃가루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세라도 좀 물을 좀 줘가면서 하는 것이 맞아요. 특히 이제 작년에 호박 대목 쓴 사람들은 더 심해. 이 암놈이 나왔는데 암놈이 꽃이 피기도 전에 사그라져 버려요. 꽃이 안 피어요. 그냥 없어져. 이 현상이 좀 작년에도 많이 나왔더라. 좀 이 현상이 나온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대책으로는 한다 그러면은 이중하우스를 꼭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올해 고창군에는 그 얘기가 이루어졌을 게 아니오. 일중을 이중하우스로 다 보조 사업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내년기 사업을 받고 있으니까 고창 사람들은 연사무소한테 신청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일중에서 이중으로 전환할 때
그 돈이 얼마 들어가냐면 한 빌지 5동 하는데 1,300 들어가는데 50% 보조니까 한 700만 원 있으면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 이게 두 가지 방식이야. 32T가 있고 25T가 있어. 그러면 32T는 좀 더 가격이 더 나오더라고. 그리고 25T, 이제 메롱 하실 분들은 25T로, 아니 32T로 하셔야지. 자, 이렇게 신청하셔도 돼. 지금 내년치 사업을 받고 있으니까 한번 1중이 된 사람은 2중으로 이렇게 꼭 하시면 이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중 하우스도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수정률이 좀 작년에 이렇게 생식 생장이 안 되고 영양성이 되어서 수박이 많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좀 이 현상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수박이 수정이 안 됐어. 털이 부얼부얼이면서 가만히 있어요. 약간 새카미 지면서 이렇게 좀 약간 노래면서 털도 좀 빛이 쬐끗이 나면서 연한 녹색을 띠야 하는데 시커먼 녹색을 띠면은 낙과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가 너무 세졌어. 자동적으로 세면은 이렇게 기형식으로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수정이 되라도 수박 팔아먹을 때 애가 애를 먹어. 누가 사가겠어요? 아무리 우리 성문호 박사나 이 얘기를 해도 당연히 안 나와. 초기 때부터 박성을 띄고 황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줄기가 세지면 좀 이 현상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이 어째 제가 이제 보험 칸을 새로 삽입을 했냐면 자료는 안 나올 거요. 어째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 그러면 비닐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비닐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응? 하우스 비닐 한 동씩 올라오면 한 30에서 50만 원 들어가죠. 거기다 인건비까지 주지 않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보험에 가입을 좀 했으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금 돈을 안 내요. 자본환급을 보면은 내가 32T에다 이중하우스다. 그러면 48만 원 밖에 안 내. 그럼 내 하우스가 1중이다. 그럼 여기도 38만 원, 여기는 48만 원. 비싼 것이 5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비닐 나갔을 때 받고, 파이프 부서질 때도 받고, 하우스가 불나도 받고, 저온으로 수정 안 돼도 받고, 고온으로 피수박 돼도 받아. 그리고 착과가 안 돼도 받아. 그러지 않요. 그리고 침수가 돼도 받아. 그 돈이 이렇게 얼마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직 가입 안 했으면은 이렇게 가입하면 좋아요. 태풍이 분다 그러면은 태풍 부는 날 안 받아주는데 태풍이 안 부는 날, 예를 들어서 오늘 가입했으면 내년 오늘까지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게 이제 정부에서 거의 다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하면은 저만큼 이득이 갑니다. 그리고 왜 이득이 가냐면은 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작물 소견서를 한 20년간 넘게 써줬어요. 응? 이게 이제 다 보험을 탈 수가 있어. 그러면은 수박이 심어가지고 한 2,200주 정도 심었으면은 보험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야. 내가 탈 수 있는 돈이. 그러면 자부담금 한 100만 원 없어지고 100% 다 죽었을 때는 거의 800 내지 900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응? 쉽게 말해서 침수가 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정이 안 돼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농가는 침수된 거로 썼는데 수정이 안 되면 수정 안 되는 거 갖고 이제 그거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수박 플러스 메론. 이게 수박만 계속 3번 한다고 하면은 3번 다 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한 번 타면은 안 줬어. 근데 작년부터는 수박으로 있는데 심어갖고 침수돼서 죽었어. 또 침수돼서 죽었어. 그럼 2번 다 탄다니까. 그다음에서 내년에 보험이 올라가냐, 그러면 안 올라가. 자동차는 사고 내면 올라가잖아. 야는 안 올라가. 응? 이게 좋은 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물이 3가지를 한다 그러면은 수박 플러스 메론 플러스 수박을 한다 그러면은 3번 다 가능하다. 그 대신 들어갈 때 2가지를 다 들어가야죠. 이게 수박 플러스 수박도 되고 2번 다 수박 플러스 메론도 되고. 이게 돈을 안 들어가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한테 오면은 이것을 써서 줘요. 이제 농협
직원한테 직접 주거든요. 이게 저가 이제 성내가 있었는데 성내에 농가만 해준 것이 아니고 흥덕도 해주었고 신림도 해줬어. 요청만 들어오니. 그래서 이제 이걸로 그 작년도나 어저께 바람 분 것에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수박을 보면은 수박이 맛있는 수박이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예, 맛있는 수박을 나오는 시기가 2월달에서 3월달인데 그 맛있는 수박이 또 맛있게 끝참에까지 가려면은 마지막 딸 때 수박이 입이 노화가 안 오면 또 맛있는 수박이 안 돼요. 이게 수박이 익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딸 때 온도, 그 다음에 입이 노화 이렇게 되었을 때 한 50일 정도 만에 따면은 수박을 쪼갰을 때 수박이 향도 나고 씹히는 맛도 있고 훈잎 맛도 먹고 났을 때 또 먹고 싶은 그런 기분. 이거 나오는 수박이 어쩌? 익는 시기 때 온도 18도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잎 노화. 이렇게 되면은 수박이 향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최소한대로 이중하우스에다가 아니면 솜잎을에다가 전열선 사업을 해가지고 전열선 깔아서 하시면은 익는 기간이 이 무렵에 심으면은 맛있는 수박이 나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이 다 아카데미 반이니까 아카데미 명품 수박이 유명하지 않는가. 예?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 2회만 수박을 꼭 하셔야 해요. 그리고 2번 지나서는 무조건 소독을 해야 해요. 그래야 수박 맛이 오래 가죠. 소독 않고 그냥 놔 방치하는 것보다도 소독 내지 물 담는 거, 요것을 일상화를 해야 해요. 저는 이것을 계속 고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수박을 하고 2번째 메론을 했다, 아니면 처음에 수박을 하고 이 2번째 시험용 수박을 했다 그러면은 벼를 예배한다든가 가을철에 토양 소독을 꼭 하시고, 아니면은 꼭 그 수단그라스라도 꼭 재배를 하자. 좀 아니면 논에다 물을 담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철 토양 소독이란 말은 물을 담아서 소독하는 것을 얘기해요. 꼭 화공약품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 가을 토양 소독이라는 것은 물을 담아서 소독하자라는 그 뜻으로 얘기를 해. 그 중에 소독하면은 소일킹이네 바사미드네 요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라도 계속 갔으면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식 전에 이제 준비 사항은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내가 이제 육묘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정할 때 내 수박이 어디로 가냐, 가락동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마트로 가냐, 아니면 포정거래에서 장사꾼한테 가냐, 요것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심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수박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올해 그 수박 관측 3월호를 보니까 수박이 시방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낮아요. 그리고 정식 면적이 그 4월 쉽게 말해서 3월달 4월달이 많아요.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전년 대비 3, 4월 달 수박이 증가하고 5월 달에 나올 수박은 좀 감소가 되었더라. 이게 익산은 좀 낮을 것 같아, 가격이. 그러면 그 익산 다음에 나올 수박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어쩌냐면은 그 알타리 하실 분들이 알타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거의. 그 다음에 양파가 작년 12월 달, 11월 달에 하우스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격이 싸니까 또 안 들어갔어. 그러면 그것이 다 무엇으로 갔냐? 다 수박으로 갔어요. 무배추 들어갈 땅도 거의 안 들어갔어. 거의 전체가 그 전라도치만, 예를 들어 고창군도 고을들 가보면은 예년에 양파 많이 심었잖아.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 수박이 심으면 다 누가 먹어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맛있는 수박을 만들어야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전체가 이제 맛있는 수박을 만들고자 오셨는데,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더라. 좀 그런 것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농사를 착수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수박이
농사를 지어서 마트로 가냐, 아니면 공선을 해가지고 가락동으로 가냐, 아니면 가락동 말고 기타 도매 시장으로 가냐, 아니면 포장거래를 하냐. 그러면 공선 후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하나로마트로 갈 때는 수박을 좀 크게 키울 필요는 없어요. 저희 지역도 이제 그 유통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마트로 가는데 8kg 넘어지면 다 8kg야. 12kg짜리도 8kg 가격밖에 안 줘. 그러니까 8kg까지만 나는 키우자 이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구사항은 뭐냐. 거기다가 이 모양이 오고 당도는 기계당도도 중요하지만 먹었을 때 당기를 느껴야 달짝지근하다. 자, 요런 감이. 그리고 치밀도. 수박을 쪼갰을 때 물이 있냐 없냐. 어떤 수박은 물이 질질 흘리잖아요. 그 수박은 한 5일 정도 있으면 이제 물이 그 속에서 이제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이제 물을 빼내야죠. 그 물을 빼는 방법이 어쩌? 아침에 물을 늦게 내서 수박에서 땀이 나올똥말똥 할 때 그때부터 환기를 시작해야 수박이 당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박 것이었죠. 설탕 같이 이렇게 허옇게 찌지않아요. 이제 이 현상이 나오게끔 해라 이것이 물이 많은 수박은.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트로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유명산지로 저희 지역 있는지를 가기 때문에 당도가 11브룩스가 안 나오면 안 가져가잖아. 이게 무조건 11브룩스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리미엄급이나 스토리 수박을 갈 때는 12.5 내지 13이 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키로당으로 따져서 일반 수박은 10브룩스 넘어지면 11브룩스도 가져가는데, 이 뭐냐면은 프리미엄급으로 간다고 하면은 키로당 한 300원 내지 500원 더 주잖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일부 농가는 적용을 했어요. 당이 높은 수박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선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락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락동도 한 7 내지 10kg. 예를 들어서 그 4월 달에 가는 수박은 날씨가 10kg짜리가 양이 적더라, 가락동에. 그러면 가격이 그때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10kg짜리가 많이 나오면 또 가격이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큰 수박의 가락동은 그 가격을 더 많이 받는 날짜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7에서 10kg 정도를 키우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기타 도매시장, 강주로나 갈 때는 12kg짜리를 또 제일 많이 알아줘. 그러다 보니까 그 변두리에 있는 도매시장은 다만을 좀 키워야 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포장거래도 마찬가지야. 포장거래도 수박이 포장거래 할 때 보면은 담화만 쳐다보고 포장거래 이루어지지 쪼개서 먹어보고 안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담화가 골고루 몇 개 들었냐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개수에다가 담화가 쏠쏠해서 커야. 그러다 보니까 좀 제식거리하고 관련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좀 넓게 심으면은 수박이 좀 담화가 더 커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계약재배식으로 가야 맞아요. 앞으로 수박도. 어떻게 그냐면은 저도 이제 계약재배를 하면은 그 농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가격이 낮게 거래되면 나중에 올라가면은 계약재배 안 한다고 이제 아우성이고 빠져버린다고 포장거래 시켜버리고, 그것이 제일 문제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맞기는 맞은데, 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소과종은 거의 이제 계약재배식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고창에 애플 수박도 현재 한 20여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약재배식으로 가고 있고, 성내나 일부 농가가 한 30농가가 소과종 중에 이제 망고 수박도 거의 이제 계약재배식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씨문 수박도 거의 고창군이나 익산도 거의 계약재배식이야. 자, 이렇게 좀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재배식으로 갈수록 좋더라.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공선을 하고 선별을 하는데, 선별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선별사가 왜 중요하냐면, 파레트 작업에서 나가 보니까 이 바이러스를 잘 못 기를 수가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는 언제나 그 익었을 때 거의 다 나타나요.
안 익었을 때는 거의 수박 쪽에서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따가지고 가락동 가는 사이에 또 이제 더 늘어나는 거야. 예? 수박 속에 1%짜리가 어쩌? 1%짜리는 사람 쪼개서 먹을 줄을 몰라. 요거 10%가 되었을 때는 어쩌? 쪼개놓으면 더 빨리 번지되기 이것이 번져가지고 그거 가면 꼭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나온 포장은 가락동이나 이렇게 보낼 때 꼭 주의사항이 많이 이렇게 따라해서 어쩔 때는 제가 이제 재선별도 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요 바이러스 관계, 그 다음에 박수박, 그 다음에 그 피수박의 개중에 이제 5월 말쯤이나 6월 달에 6월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그 피수박이 개중에 잡혀요. 어쩌냐면은 초저녁에 비가 왔어. 그놈이 하우스로 들어갔어. 물을 안 줬는데, 그러면은 물이 이제 수박이 딸 때 보면 물이 없기는 없어. 근데 물을 먹은 것이 나중에 3일 지나서 이제 속에서 피가 된단 말이야. 이제 이 현상이 좀 나오고 있더라.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별사도 선정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박을 재배할 때 보니까 1월 달에 정식할 때는 거기다 3중 하우스나 아니면 3중 터널,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2중 하우스에다가 2중 터널, 그 다음에 3월 10일 넘어서는 1중 하우스에다가 2중 터널, 아니면 2중 하우스에다 1중 터널, 자, 이 식으로.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돼서는 그냥 터널 않고 수박 위에다가 그냥 부직포 씌워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5월달 넘어서는 이제 한 것도 안 오고 이제 재배도 이제 무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세 줄기 재배를 하냐, 아니면 두 줄기 재배를 하냐, 그 다음에 정식 위치를 어디를 하냐, 요것 이제 많이 좌우를 하는데, 하우스 폭이 넓은 사람은, 좁은 사람은 한 38, 그 다음에 하우스 폭이 넓은 사람이 한 33에서 35, 좀 이 정도가 내가 올 때 받는 것 같고, 두 줄 재배한다고 하면 33, 예? 좀 이렇게, 아니면 30, 유통으로 보낸다고 하면요. 그리고 이제 정식 위치를, 개중에 이제 사람들이 심기 좋게 하려고 가운데 꼬랑 쪽에 가까운 데다 많이 심어. 두둑을 덮지 말아라, 어쩌라, 보니까. 근데 꼬랑을 깊게 땄을 때, 원래는 깊게 떼야 맞은데, 깊게 땄을 때 입에서 마그네슘 결핍이 많이 나와요. 꼬랑 쪽에 가까이 심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안에다가 심어야지. 이번에 꼬랑에서 내가 40cm를 띄어서 심었다. 그러면 입에서 마그네슘 결핍이 나왔다. 그러면은 한 50에서 60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현상이 거의 다 안 나옵니다. 가능하면은 요것도 자기가 위치를 선정하실 때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이중하우스에도 조기 재배를 했을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은 박수박이란 말이에요. 빨리 심으면은 돈은 되기는 돼. 내가 몇 년 보면은. 그러면 첫째가 박수박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수박을 쪼갰을 때 풀매트 처리도 안 있는데 다 허연시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허연시가 있는 수박은 어째요? 밤에 수정할 때 온도가 추하다는 뜻이야. 예? 속이 씨가 허연시만 있어요. 시커먼시가 있어야하는데. 예?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열선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열선을 빨리 하신 분들은 꼭 깔고, 아까 얘기한 대로 꼬랑에다가 점주구스를 깔아가지고 밤의 온도를 좀 따숩게 수박이 클 때까지는 해줘야 해요. 과비대가 완료 시때까지. 이렇게 하면 박수박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풀매트 처리를 하신다. 벌이 있어라도 하실 때 풀매트를 처리한 놈을 벌이 절대 안 옵니다. 응? 벌이 빗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늘 비가 와서 풀매트를 한다고 하면 벌이 수정이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응? 보통 아침 8시분 7시 반이면 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요? 그러면 9시 지나서 한 9시 반이나 10시 이때부터는 이제 풀매트 처리하는 거 효과적입니다. 어쩌냐면은 풀매트 처리하는 벌이 안 먹죠? 허연씨가 된단 말이에요, 또. 씨 없는 수박이. 그러면 씨 없는 수박은 어쩌요? 씨가 없으면은 어떤 밭에서 씨가 있는 수박이 있고 씨가 없는 수박이 있으면 어쩌요? 씨가 허연씨만 있는 수박은 일반 수박
찌는 수박에 비해서 따는 시기를 한 일주일 내지 5일을 앞당겨야 돼요. 그래야 이 박이 안 돼. 그러면 다 박대야. 응? 하루가 다르게 박이 이루어진 이유가 그가 있어. 응? 근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좀 가능하면은 5개 좀 해놓은 것이 좀 맞다. 특히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전열선을 깔았을 때 심을 때는 온도를 16도, 그 다음에 착과 이제 심어갖고 활착이 끝난 이후에는 한 12도 정도. 전기세 아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수정할 때는 다시 18도. 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6도 나가니까 16도를 계속 놓아뒀어요.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많이 나왔는데 순위 과범모 되어가지고 수정할 때 애를 먹더라고요. 좀 이 현상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일중하우스도 이 현상이 빨리 심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3월 20일 넘어서 심 때 그 수정 시기를 5월 초순으로 잡아야 해요. 이게 너무나 빨리 하면은 이것도 박수박이 되고 수박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조건 전날 저녁에 추면은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은 전날 저녁에 무조건 추워요. 그러면 이제 수정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중아웃지 숫꽃을 따다가 앞놈에다가 미빈대 줘야 해요. 그러면은 오늘 핀 놈이 한 동에 50개다. 그러면 50개를 다 민들 필요는 없어요. 이중아웃 숫꽃을 따다가 한 20개 정도만 미빈대 주면은 이 벌이 싹 앵기줘요. 응? 40만 원 나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벌이 앵기주기 때문에 큰 탈이 없더라. 네? 그 일 전체를 할 필요는 없어. 벌이 앵기주니까. 그 대신 꼭 이중개체 숫꽃을 따다가, 이중개체 숫꽃 못 따면 그 네일 필름을 숫꽃을 따다가 아랫무다 놓아둬야 해요. 아랫무 따딱 얹다가. 그리고 저녁에 전기불 켜놓으면 안 돼. 꽃은 저녁에 암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낮에 꽃이 피는 거야. 저녁에 꽃이 안 피지 않냐. 그와 똑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수박을 우리가 모종을 선택하실 때 그 모종이 이렇게 그 허연 뿌리가 있으면서 솜털이 좀 나 있고 새손이 이렇게 빵긋빵긋 나온 놈을 심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육묘장에서 적심한다 그러면 적심한 날짜로 기준해서 일주일이 지난 놈을 심어야 하고, 만약에 내가 적심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심어서 일주일이 지나서 적심을 해야 해요. 봄밭에 들어가서 적심을 한다고 하시면. 그 이전에 하면은, 그리고 적심 한 놈 빨리 심으면 한 줄로 나가요. 한 줄만 커. 그러면은 세 줄 키우기나 아니면 두 줄을 키워야 하는데 두 줄을 못 키우잖아. 한 줄만 키우니까. 꼭 이것을 염두에 둬서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이 딸리면 개중에 어린 모를 심는 사람이 있어. 어린 모 심으면은 다 박수박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모를 좀 봄 수박에는 안 심고, 어린 모를 심는 시기는 무조건 여름철이야. 여름 수박이나 씨 없는 수박이. 이제 이것은 어린 모가 맞아. 그 이전에는 좀 오래된 묘 32구를 이렇게 심어야 맞고, 안중에 가서는 40구를 이렇게 심어야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두줄기 재배나 세줄기 재배나 2.5줄기 재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익산 쪽에는 거의 다 두줄기 재배인데 아직도 고창은 30%만 두줄기 재배고 나머지 70%는 아직도 세줄기 재배야. 그게 그 일감이 이제 차라리 또 애국인을 써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애국인 안 쓰고 내후간에 농사 지려면 나는 두줄기 재배를 권해요. 그만큼 줄기수가 적지 않냐. 줄기수를 비교를 입어도 세줄기는 6,600개면은 두줄기는 5,600개야. 그러면 1,000개를 술따기를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편해. 좀 이 차이점이 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두줄기, 세줄기를 재배하는데 순이 너무 약해. 그러면 2.5줄기로 절반을 끊어내버려. 그러면 다시 퉁거지고 좋아져. 그러지 않니? 순이 약한 놈을 퉁겁게 하는 방법은 줄기수를 줄이면 제일 빠른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한 10마디에서 끊어버려. 어미 줄기가 되었더니 아들 줄기가 되었더니 제일 못난 적이 끊으면 더 낫겠죠.
좀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좀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품종을 보시면 그 1월달, 2월달에 심은 것이 있고 2월달 말에서 3월달, 3월 20일 아니면 노지용, 그 다음에 원형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제일 많이 심는 것이 스피드 계통이 스피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더풀이 아니면 이제 나이스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1, 2월 달에 심는 품종 중에서 최강꿀이나 조생흥미나 구타임이나 이제 이런 것도 맞습니다만 패서인이나 베개나 셀록스는 함안 지역에서 많이 하는 지역이고 이 고창 지역은 아니면 익산이랑 스피드나 아니면 원더풀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4, 5월 달에 이제 출하를 한다 했을 때는 이제 빠름이가 좋은 점은 빠름이가 빨리 익어요. 그리고 빠르고 입이 수박 끝 색깔이 진해. 그래서 진한 맛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빠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라도 늦게 하면 어쩌 씨가 빨리 이제 도는 경향이 있고 스피드는 이제 보통으로 보시면 되는데 너무 춥게 가려면 어째요? 스피드는 이 껍데기 골이 져요. 골이 지면 박이 되는 거야. 골이 힘이 지면 좀 이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산타풀은 이제 보통이고 원더풀이나 특히 원더풀은 스피드에 비해서 저온에 약해요. 이게 저온 관리 잘 못하는 분들은 어쩌 스피드 심는 아니 낫겠죠. 원더풀보다. 그리고 산타풀은 이제 맛은 이제 보통이지만은 기비를 조금씩 위에 더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월 말이나 3월 달에 있는데 조생삼복이 많이 심어지고 그 다음에 당당한이 많이 심어지는데 당당한 같은 경우는 어째요? 조생삼복 하는 식으로 똑같이 재배했을 때 그 잎이 더 커요. 그리고 잎과 잎 간격 마디 길이가 더 짧아요. 이게 쪼록쪼록 나간다고 보시면 돼.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쩌 너무나 거름기가 많으면 암놈 줄기가 너무나 쭉 나와가지고 맛이 떨어질 소지가 있어. 그리고 이 거의다가 원형계식으로 돼야 이게 조생삼복보다 좀 더 동글동글한 기분으로 크고 그 다음에 너무나 거름기 많은 밭은 수박이 약간 모양이 삐뚤어지더라고.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좀 맛은 좋아. 여간도 좀 더 진하고 조생삼복에 비해서. 그러면 조생삼복은 색깔을 수박을 쪼개면 선홍색이야. 사람이 젤로 먹었을 때 포근한 감이 들고 먹었을 때 혼진 맛이 좀 깔끔한 맛이 좀 요런 감이 좀 들고 좀 쉽게 말해서 수박을 먹고 나면 양치질하는 기분이 배 먹으면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맛이 좀 훌륭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수박을 재배해서 선물한다 그러면 조생삼복 갖고 선물을 해요. 그놈 하면은 욕을 안 한다 먹어. 첫째. 왜? 조생삼복이 당이 또 빨리 잡혀. 근데 해서 오래 놔뒀다 해서 당이 또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야. 응? 그래서 빨리 잡히면서 잡히더라도 12도, 아니 11도가 한 40일 만에 잡히면 50일 되라도 한 12가 올라가기 힘들어. 예? 그만큼 당은 빨리 잡혀서 빨리 따서 나가라도 큰 탈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노지 재배에서 개중에 이제 노지 하실란가 어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브라보가 좀 좋은 점이 당은 좀 떨어지더라도 같은 노지 재배를 하면은 이 피수박이 좀 든대더라고요. 이게 이제 노지 재배에서 피수박이 제일 문제지만 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씨 없는 수박에서는 개중에 삼배체에서 이제 PMR I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씨가 좀 비싸대요. 이게 아까 익산 어느 분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이것은 이서종매한테 직접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좋아요. 모종이 씨가 없으면은 어쩌냐면은 거기서 육묘장에다 주기 때문에 육묘장 사장이 마음대로 또 못 언갑이더라고. 좀 어쩌냐면 우리가 여름 수박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흰가루병 아니요. 이게 PMR가 흰가루에 강한 품종이에요. 맛은 아이좋은 계통인데 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목 중에 박대목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동장군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0일 넘어서 이제 불로향을 쓰고 있는데 동장군은 여름철에도 써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한 90% 내지 80%는 동작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호박 대목을 쓰시는 농가들이 있어요. 이게 호박 대목이 좋은 점이 흰가루야. 나쁜 점이. 그게 호박 대목을 제일 꼭 내가 이제 내 수박밭이 시드름증이 잘 나오고 오이녹방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나오신 분들이 그 다음 후기태 시드름증이 나오신 분들은 호박 대목을 쓸 수밖에 없지 않요. 그러면 꼭 떡잎을 보셔야 해요. 떡잎에가 무조건 흰가루가 있으면 다 따버려요. 예? 그리고 심어야 해요. 원래 붙어 있으면 더 좋은데 호박 대목은 꼭 그것이 문제야. 예? 그리고 이제 호박 대목이 또 뭐가 문제냐면 대목이 작잖아. 이게 심을 때 잘못하면 묻혀버려. 접목 부위가. 예? 이게 이제 육류장에다 이익해서 좀 호박 대목이라도 좀 키워주셔야 해요. 우리 일꾼들은 다 깊게 심으니까 좀 키워주셔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호박 대목은 그 흰가루가 약하니까 꼭 보시기를 바라겠고, 나머지 이제 동마나 공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저온에도 약하고 내습성이 습기가 많은 그 약하기 때문에 좀 안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것은 이제 참고로 이제 육류장별 이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배 방식에서 내가 이제 세 줄 재배를 하냐, 두 줄 재배를 하냐, 아니면 2.5줄기를 하냐 달려 있는데, 보편적으로 세 줄기 재배를 한다 그러면은 가운데 꼬랑을 기준해서 35 내지 40cm 떨어져서 심어서 한 줄을 어미줄기나 아줄줄기를 돌려서 가운데 꼬랑 쪽에다가 착화시키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90%가 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그 원줄기 재배를 해가지고 18마디에 붙이면은 적심 재배보다 수정 기간이 빠르고 그 한 3일 정도는 앞당겨서 할 수가 있고, 적심 재배를 15마디에 두고 원줄기 재배를 21마디에 붙이게 되면은 적심 재배가 더 빨라요. 수정하는 날짜가. 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세 줄 재배를 해가지고 18마디 붙이면 더 빠르지 않는가. 그리고 담화가 약간 크고. 근데 관리 잘못하면 어째요? 아들줄기가 못 따라와. 그것이 이제 제일 흠이라 이제 가능하면은 적심 재배가 이렇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줄기 재배. 그 다음에 두 줄기 재배에서 두 줄기 재배를 고창 지역은 또 여상은 이렇게 해요. 심어가지고 한 줄은 개폐기로 가고 한 줄은 어쩌 가운데 꼬랑 쪽으로. 근데 익산이랑 하는 것은 심어서 개폐기 쪽으로 가가지고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수박이와 많이 입이 둥글어.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세 줄기 재배 머릿속에 백기 있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역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심어서 그 주위에서 돌려서 가서 개폐기 쪽에 가서 붙이는 것이 정석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심어서 돌아서 개폐기 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적심에서 세 줄기 이렇게 돌려서 가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우리 이웅학 씨가 하는 그 방임재배. 하우스 두둑 한가운데 심어가지고 개폐기 쪽으로 가는 놈은 머리를 끊어서 방임하고, 수박이 달리는 것은 가운데 꼬랑 쪽으로 나가면서 야는 순을 좀 따주고 열매 붙이고 이제 그 방임재배 이제 하는 식인데, 좀 그 게으른 사람들은 선택하면은 이게 흰가루나 청벌에 있어버리면 이게 못 잡아오게 좀 그것이 의미더라고요. 이게 어찌그냐면 이것을 하려면 처음부터 잘하면은 입이 적어야 돼요. 응? 입이 커버리면 빨리 술따기를 해야 돼. 응? 좀 그 차이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수박이 갈수록 인기가 있어요. 애플수박이 그 미니미 애플수박이 있고, 이게 미니미 계통은 유럽 계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손에 이런 품종 일본 계통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든 건 아직은 드물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소가종에 대해서 그 책을 하나 만든 것이 고창 지도센터에 있으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말을 내가 써놨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옛날 15년 넘었거든요. 거의 20년 되었었는데 그 책 만든 지가.
그 이제 애플 수박이 그 개중에 이제 그 애플 수박을 이렇게 지주 재배를 해야 하는데 못 오면은 이렇게 누표 재배하는 것이 나서요. 초보자들은요.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 왜? 좀 밀식을 해가지고 한 번 따고 바른 거. 응? 응? 아니면 두 번, 이제 45도로 간다 그러면 두 번도 딸 수는 있기는 있겠죠. 응? 그래서 이렇게도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망고 수박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야는 보니까 세 줄기 적심 세 줄기 재배를 하는데 야는 그 12마디에 붙여요. 두 번째 암꽃에다가 두 번째 암꽃에다 붙이기 때문에 어쩌 한 얼마큼밖에 안 가는데 수박 수정해야 해요. 좀 그것이 좀 흠이는 흠입니다만은 세 줄기 잘못 오면은 일반 수박 키울 때 이렇게 키우면 또 배래. 야는 질소일비를 50% 줄여야 해요. 내가 6일비를 10부대를 썼다 그러면 5부대만 써야 해요. 많이 써버리면 큰일 나요. 이게. 또 마찬가지 야는 거의 세 줄기 재배하면서 알맹이를 3개를 붙여서 2개만 놓아도 1개는 따는 거야. 근데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이 그 중에 3개를 다 놓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3개가 다 비품이 되고 끝이 빨려버리더라고 나중에.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원칙은 좀 지켜줘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는가 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씨 없는 수박이거든요. 씨 없는 수박이 그 씨들이는 좀 가마를 크게 키우면 박이 문제고, 아이조는 세균성병이 좀 문제고, 쓰리에는 똥구멍이 커서 문제고, 근데 다 문제만 따지면 이것이 큰 문제야. 좀 여러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그 작년도에 날씨가 계속 여름철에 뜨겁잖아. 비도 하나도 안 와버리고. 그러면 수박을 내가 그렇게 어떻게 지도했냐면 씨 없는 수박 하루에 한 번씩 물 주게 했어요. 그랬더니 수박도 잘 크고 수박도 맛있고 피도 안 나오고 박도 안 나오고 더 좋아졌어. 가격은 오삭이 비싸고. 글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얼마 나왔냐면 한 필지에서 300만원 아니 3천만원 나오더라고. 5동 해갖고. 이게 2년 농사 지었어.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어. 그냥 키로당 2,300원. 그 2,300원 영하에도 못 받아요. 이게 다 띄고 2,300원이면 어디야? 이렇게까지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 메론 한 사람이 메론이 않고 삼기작 할 사람이 삼기작이 없어지고 씨 없는 수박이 올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아. 비가 안 오면은 수박 값은 비싸니까. 물 예를 들어서 현재 수박이 면적이 많다 했잖아. 계속 앞으로 가물어 버려야 해. 그러면 수박 값은 무조건 올라가. 다 먹어. 아무리 면적이 많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씨 없는 수박도 이 현상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노지 수박. 제가 이제 그 진안 쪽도 노지 수박 한번 가보고 줄포도 가보고 여기 대산 쪽도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나중에 그 수박이 익었을 때 신문지로 덮냐 수박 줄기로 덮냐 자 요것이 달려있는데 올해 저 수박 시험장에서 개발해서 시범 사업으로 수박 90% 덮는 거 개발했더라고요. 요것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그 좀 그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업소 일부 하는 그 SW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박을 이제 토양 관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박은 토양 관리 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시비 처방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토양 검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토양 검사를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손 뻗쩍 들어봐요. 토양 검사 하는 사람. 그 아카데미에 반 다 취소시키고 그 토양 검사 안 하는 사람 싹 나가시오. 아 이것이 기본인데 이거 토양 검사를 안 하면 안 돼. 그 우리 저 성문호 박사님 계시대. 봉투 하나씩 싹 나눠주시오. 아 토양 검정을 해야 나중에 이것이 왜 이 현상이 나오는가 토양 보고 이 얘기를 해야 돼. 에? 우리 저 개발대 기술센터에 운영한 것도 다 토양 검정을 어거지로 시켜놨어. 응? 나 그런 보고 다 돌아다녀요. 어쩌고 하면 내가 봐야요. 이 양반이 내가 토양만 봐서는 몰라.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투를 갖고 가서 일이 택배로 보내요. 못 오면 수박 시험장으로 갖고든 아니면 기술센터로 갖다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그 12차관 갖고 교육을 앞으로 받아야 돼. 그래갖고 질문을 해야지. 수박 입상만 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꼭 여러분들이 꼭 이 토양검정 안 있으면 토양검정을 꼭 여기서 이 장을 동동별로 할 필요는 없고 필지별로 해서 꼭 갖고 있어야 돼. 앞으로는 이제 그 의무사항으로 이거를 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이제 전라북도에 그 흙토라인가 무엇인가 들어가 보니 자기 토양에 검정한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것 보고 여기 명품 반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지. 여기 나온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무슨 차이점이 있었는데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같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꼭 합시다. 토양검사요. 그래서 이제 토양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12차만 할 때 우리가 보통 그 수박이 여기에 보면은 pH가 6에서 6.5인데 수박이 잘 크는 pH는 한 6에서 5.8 어떤 자료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6에서 6.8, 6.5라는 것은 이 모든 질소, 인산, 가리, 망간 이런 것이 흡수율이 제일 높은 것이 6에서 6.5예요. 예를 들어서 수박에 받게끔 하는 것보다도 비료를 했을 때 이런 무기 성분이나 유기물이 흡수율을 좋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H를 수박밭에는 6에서 6.5, 고추도 마찬가지고 모든 작물이 6에서 6.5로 맞춰졌어요. 그래서 석회를 이렇게 써야 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유기질 비료를 하실 때 보면은 저는 유기질 비료를 선택하실 때 이게 앞에치가 질소 그 다음에 인산 가리인데 가능하면 질소 인산 가리가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는 것을 나는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유기질 비료 속에가 이 미강이라는 것이 쌀개거든요. 쌀겨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좀 요것을 염두에 두어서 하면 좋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유기질 비료를 구분하실 때 유박이 있고 유기질이 있고 유기복합이 있는데 유박은 쉽게 말해서 아까 같이 이렇게 피마자, 박인에, 쌀기에, 깻무기를 만든 것이 유박이고 유기질은 여기에다가 골분이나 어분이 첨가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유기복합은 유기질에다가 다시 광물성이 첨가된 거예요. 그러면 유기복합이 더 비싸겠지. 어쩌냐면은 광물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벤토나이트나 아니면은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이 첨가가 된 것이 광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하실 때 질소인산 가리가 좀 골고루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퇴비를 쓰신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우분 퇴비, 항으로 만든 퇴비, 요것을 꼭 써야 해요. 여기에 개중에 이제 개분이나 돈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한우는 한국 체질에 맞아요. 그래서 한우 퇴비를 저는 꼭 권장하고, 그리고 볏짚은 안 들어갑니다만은 개중에 이제 버섯 또 퇴비도 이제 괜찮습니다만은 꼭 이런 것은 꼭 퇴비를 다시 발효시켜서 쓰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거름을 보면은 석회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석회를 매년 저는 이제 토양검정을 했으면은 석회를 한 2포에서 4포를 꼭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쓰기 좋게 하려고 정부에서 석회를 고토석회, 폐화석 이렇게 공급을 해주지 않아요? 귀산질 빼고. 그러면 한 올해 나오면은 한 3년 동안 안 나오잖아. 그게 이제 올해 한 봉당 3포대씩 쓸 놈을 그냥 창고에다 넣어놔야 해요. 어떻게 나오면 시군별로 절반 나오고 절반 안 나오니까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나오면 또 3년 후에 쓰려면 또 조사를 하니까 그때 미리서 사서 넣어놓은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폐화석도 괜찮아. 폐화석의 이제 조개를 어쩌요? 쉽게 말해서 태워가지고 구워서 빵군 것이거든요. 이게 흡수율도 괜찮으니까. 그 대신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많이 쓰면 입이 전체가 떨어져요. 응? 질소질 아무리 넣어봤자 소용이 없어. 이게 매년 한 벌로 이렇게 좋다고 해서 많이 쓰지 마시고, 그 석회는 한 3포 정도 이렇게 쓰는 게 좋겠고, 이제 예를 들어서 토양 검정을 안 했으면은 저는 지푸락을 좋아해요. 지푸락을 매년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2마디기 지푸락 갖다가 1마디기다 내야 함동에다가. 요것은 필수로 해야 해요. 저는 수박밭을 하루에 한 20군데는 꼭 갑니다. 비가 와도 가요. 오늘 아침에 비가 와도 수박이 심는다 이러면 갔다 왔어. 그리고 수박 심는 데도 가고, 그리고 전화 오면 가고, 전화 안 오도 가. 오후에 밥 먹고 나면 짧게 한숨 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돌아다녀. 그리고 고창군에 다 돌아다녀요. 그 중에 정읍도 가. 그리고 이제 익산은 1년에 한두 번이나 가질라나? 응?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응? 나는 오지 말라고 하면 더 가. 응? 좀 이렇게 가서 보는데 좀 지푸락을 넣으면 그렇게 이뻐 죽겠어. 응? 지푸락 안 넣으면은 내가 막 나도 모르는 사이 큰 소리가 나와. 응? 어째 자동적으로 미워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푸락을 이렇게 넣어야 한다. 그리고 오래된 밭일수록 지푸락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응? 한 15년, 10년 넘어진 밭은 무조건 지푸락, 3마디기 지푸락 갖다가 1마디기다 넣어야 해요. 그 대신 지푸락을 많이 들어가면 물이 또 많이 먹어요. 이게 물을 충분히 적셔줘야. 안 적셔주면 뿌리 안 나가. 요게. 좀 그 흠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6.1비료를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는데, 한 8에서 10포, 원예국비, 용소인비, 안두포, 그 다음에 황산가리 한 3동에 1포.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가 볼 때 토양검정을 안 있으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기질을 15부대까지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많이 쓰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땅만 더 빨리 배려해. 요게. 좀 이 식으로 하는 것이 좀 가능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모래땅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퇴비, 한우 퇴비를 한 1000평에다 15톤째 한 2차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원예국비 한 2포에서 3포 정도 추가해가지고 1000평에다 하는 것이 낫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퇴비, 볏짚, 유기질을 이제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갈기를 하실 때 심토 밭에 꼭 하셔야 돼. 1년에 한 번씩. 예? 아니면 신경쟁기로. 그 다음에 이제 크랭크 베일로 가려야 돼. 이게 석회하고 볏짚이하고 넣고 크랭크 베이터로 가려야 해요. 자, 기술센터는 고창은 동나 없어. 예? 하도 기계가 세대 돌아가는데 그냥 주문량이 폭주한데, 이게 순번도 팔려면 멀었대. 근데 이제 고창은 9만원 얼마인가 10만원 받아. 근데 고창하고 정읍 경계 소성은 5만원 밖에 안 받아. 정읍이 부장가격이더라고. 응? 그 가격이 절반밖에 안 가. 그러니까 베일러. 응? 좀 그 차이점은 있더라고.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6.1비료나 아니면 화학비료를 쓰시고 노타리를 치시고, 글케이로 이제 평탄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모래땅은 좀 약간 다지기를 해야 해요. 이게 모래땅을 다지기를 않고 그냥 와갖고 저쪽에서 따라서 물 주면 그 자리가 쏙 들어가 버려. 응? 그러면 어쩌? 물 주어봤자 가운데 꼬랑으로만 물이 나와. 응?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심토 파쇄를 해야 해요. 이게 1m. 이게 고창 쓰는 보조 사업을 했어요. 응? 이거 하셔야 돼. 정읍도 해야 하고, 익산도 해야 하고. 응? 고창을 했다니까. 응? 이거 얼마 나와? 하루에 한 동을 파는데 60만원이야. 그럼 정부에서 처음에 예산이 적다고 30%밖에 지원 안 있는 혼나가지고 다시 50% 올라갔어. 이게 30%니까, 아니 50%니까 농가 부담은 어째 30만원이야. 3, 55, 150만원이면 한 필지를 싹 팔 수가 있어. 응? 이렇게. 1m. 이게 이제 하우스에 들어가요, 지금은. 꼭 이렇게 하셔야 해요. 이거 10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해요. 응? 안 파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트랙터가 왔다 갔다 했잖아. 밭을 가려고. 그리고 수박 딸 때 또 왔다 갔다 해버렸잖아. 땅이 무조건 심토가 굳어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10년 가까이 된 사람들은
이 기계로. 이것은 이제 매년 고창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돈은 안 들어가요. 이게 11월 달에 이때 하시면 돼. 예? 미리서. 정읍도 이렇게 요청해서 해야 해요. 고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올해는 고창은 복분자밭도 이렇게 했어요. 복분자 애정지밭. 예? 심으실 때.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가운데 여기는 1m를 봤으니까 여기 꼬랑 다시 파야 돼. 예? 이건 60cm는 꼭 해야 해요. 이거 않고 여기가 그 30cm나 되면 비 많이 와서 넘쳐 들어가 버리면 여기 죽대요 버려. 예? 더 베려버려. 아는 것보다는 더 못해. 예? 그 외국인들 이거 싸게 싸요. 외국인이 한 사람이 2고랑을 판대. 그러잖아요. 한 10만원짜리 그러면 그 9명이 있으면은 그 다 팔 수 있잖아. 20만원 들여서. 예? 그 꼬랑을 그 깊이 60cm로 꼭 파고 그 이렇게 그 뭐냐면은 검정 차광망을 씌우 비닐을 씌우고 검정 차광망을 씌워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렇게 물이 차 있어. 그러잖아. 이게 물이 이제 빠져 나가야지. 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쉼터 파쇄기로 이렇게 쉼터를 2년에 한 번씩 꼭 가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물을 많이 줘도 물이 밑으로 쏙 내려가 버리잖아. 예? 쉼터가 파쇄되니까. 예? 좀 이것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라는데, 그 성내에도 장목반에가 이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조금만 빨리 가면 이거 싹 부러져 버려요. 그냥 얼마나 그냥 힘이 센가. 좀 이것을 꼭 해야 수박이 이렇게 이뻐진다. 예를 들어서 가다 간수시 물이 밑으로 쑥 내려가서 좋고, 후기 때 시드름증이 무조건 안 나와요. 뿌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쉼터가 파괴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좀 나중에 그 불필요한 염류가 지하로 빠져나가서 더 효과적이다. 이제 지푸라 이렇게 좀 많이 넣어야 해요. 많이 넣은 사람 것을 가서 보면은 이게 꼬랑을 깊이 팠는데 이게 각졌어. 안 어그러져. 그만큼 이렇게 지푸락이 많이 들어갔더라. 이게 지푸락 들어가는 데 가보면 땅이 안 보여. 땅이 안 보이게 깔아야 해. 그러면은 이 기계로 이거 갈면 이게 싹 없어져요. 다시 한번 갈도 안 올라와요, 이게. 이 탭이. 그 다음에 그 수박밭 포장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것은 땅 온도를 올리하는데 땅 온도가 16도가 안 올라가면 이렇게 잘못하면 부정근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사전에 20일 전에 이렇게 사전에 그 멀칭 비닐을 씌워놓고 물을 주게 되면은 땅 온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그 부정근이 안 나오고 활착률이 그만큼 빨라지더라. 그리고 두둑을 한 높이를 20cm 정도, 25cm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심을 때는 투명 비닐을 쓰시고, 늦게 심으면은 이제 녹색 비닐이나 아니면은 위에 백색, 밑에 흑색, 일로 하시는 게 각기 없고, 밖에 꼬랑은 무조건 40cm, 처음에는 60cm 만들어야겠지. 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점조거스 설치인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편히 살라고 점조거스를 멀칭을 할 때 수박을 심는 위치를 점조거스에서 내가 3줄을 깔든 4줄을 깔든 10cm는 떨어져야 돼요. 점조거스를 바짝 어다 태. 왜? 위에서 물을 찍어줘야 하는데 찍어주지 않고 점조거스가 물 주려고. 좀 열에서 물창이 걸리는 거 아니면 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대로 점조거스, 첫 번째 점조거스는 정식에서 무조건 10cm는 떨어져요. 요것이 FM이에요. 근데 너무 가깝게 하더라. 이제 물주기, 이제 점조거스로 물 주려고. 좀 요것만 지키기도 관계없고, 그 중에 벌충 위에 점조거스를 하나를 내가 다들 설치를 하라고 해요. 어찌그냐면은 터널 내에 습을 잡아줘야 고온 피해를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심고 나서 3 내지 5일 만에 물을 주라 했잖아. 또 한 번 줘야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물을 안 주고 점조거스 주려고 심은 데다 바짝 대고 해. 그러면 이것도 잘못하면 또 물찬 걸려. 그리고 수박이 안 풀려. 좀 이런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중에 이렇게 덩어리 졌어. 이게 덩어리가 심해요. 덩어리 심은 놈은 어째요?
분사호스 써야 돼. 그래갖고 분사호스 쓰면서 군역이 하늘을 쳐다봐야 해. 그래야 하늘 멀찍미를 때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펴질 거 아니야. 응? 그래야 흙이 덩어진 놈이 흙이 깨끗해지면서 쉽게 말해서 물이 간지고 있고 흙이 물을 먹을 수가 있죠. 좀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이런 사람은 꼭 위에서 물을 3번 정도는 줘야 돼. 교운기로 해서 찍어줘야 해. 이렇게 안 찍어주면 이거 안 풀려요. 응? 마찬가지 이 땅도 안 풀려요. 응? 흙이 덩어져서 물 주면 어때요? 밑으로 쏙 내려가 버려. 옆으로 죽어도 안 퍼져요. 응? 어떤 사람은 내 오직은 발로 막 볶아내요. 물이 안 퍼지니까 밑으로 싹 새버리니까. 응? 그래서 가능하면은 분사호스 1개에다가 이런 땅에서는 점적 3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식 전에 저는 이제 열흘 전 내지 20일 전에 물을 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일 전이나 열흘 전에 물 주면 흙이 심을 때가 구덩이 판 데가 약간 굳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땅 파서 심으려면 귀찮다, 깡깡하다, 물 주지 말아게. 안 주면은 흙이 벌어버려 잘 퍼지잖아. 응? 그러면 이제 판에도 또 메꿔져. 응? 흙이 물 안 준 놈은. 그러면 그냥 포트를 눌러버려. 응? 그러면 이제 수박은 흙을 살짝 덮으면 이제 태가 안 날 거 아니야. 포트는 깨졌더라도. 응? 그러면 수박이 안 풀려 또.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나는 사전에 꼭 열흘 전에 아니면 20일 전에 물을 취한다. 응? 이게 쉽게 말해서 사전에 이렇게 물을 꼭 취해야 1시간 정도. 이게 마른 가리 노탈에 친 사람들은 꼭 하셔야 해요.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어쩔지를 모르니까 꼭 탈지분유 소독을 해야 돼요. 응? 탈지분유가 쌓이 그러잖아요. 송아지가 먹는 이슬락은 2kg가 10,000원인가 9,000원인가 밖에 안 가. 예? 그리고 이제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것은 1kg가 20,000원인가 가요. 이게 이 양은 가축이 먹는 것도 한 게 없어요. 송아지가. 꼭 애기가 먹는 것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놈을 갖다가 적셔서 내일 심은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 받아서 적셔 놨다가 다시 포트에다 박스에다 담아야 해요. 담아놨다가 내일 아침에 뜬물약을 뿌려서 심으면 딱 맞아요. 왜 이제 저는 탈지분유를 꼭 쓰시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육묘장을 가꾼 놈을 가서 보면은 물이 안 먹은 놈이 많아요. 위에만 물 먹었는데 밑에는 바싹 말라 있고, 어떤 놈은 물을 또 너무 많이 먹었고, 이게 물을 골고루 먹여야 골고루 착근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아까 같이 마른 가리 땅에다가 심을 때 더 그럴 거 아니야. 그런 놈은 마른 가리다 한 놈은 덩어리진 놈은 물 주면 어떤 밑에까지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수박이 안 풀려. 그럴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꼭 여러분들이 하루 전에 받아서 탈지분유로, 탈지분유가 정읍 쪽에는 탈지분유가 1kg짜리 2kg짜리 안 팔더만 그건 15kg를 팔더라고. 산다리 목적 가서 보면. 자, 그놈 가면은 한 서너 필지 할 수 있죠. 한 필지 하려면 이게 한 6kg 정도는 있어야 하니까. 물 한 마리에 2kg. 근데 2,500개 심으려고 하면은 물 3마리 정도는 들어가야 해요. 후부건이 하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뿌리가 나쁜가도 꼭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코니도를 아니면은 베테랑을 아니면은 진스탑을 이렇게 구덩이다가 뿌리도 되고 아니면은 포트에다 뿌려서 이렇게 심으시면 된다. 그리고 심는 날은 맑은 날 오전에 심으시고 심고 나서 햇빛이 충분히 봐야 돼요. 이게 심고 나서 터널 비닐은 덮어도 돼. 그 대신 부직포는 덮으면 안 돼. 응? 부직포는 35도가 넘어졌을 때 35도가 되었을 때 햇빛을 충분히 받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햇빛을 안 받고 심고 비닐을 씌우고 바로 부직포 씌우려면 비 오는 날 심어야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뿌리가 안 나가니까, 햇빛을 봐야 뿌리가 나가니까 햇빛을 보고 난 이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좀 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 내지 5일 만에 우리가 이제
계속 어떤 사람은 15일 동안 비닐을 씌워놓잖아. 그러면은 3 내지 5일 만에 이 뭐가 잘 크고 있는가 볼 겸해서 그 경운기로해서 포트에서 다 일일이 한 번씩 찍어줘야 해요. 예? 요것이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아주머니가 걷고 진양만 남자는 주고 아들은 뒤에서 덮으면 돼. 아니? 그 3명이 충분해. 예?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꼭 3 내지 5일 만에 해야 해요. 예? 이것이 귀찮아갖고 점조거스를 위에다가 신문 데다 바짝 대서면은 물창 걸린다 이거죠. 예? 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 뜨기 전날 전 시간에 여태까지 계속 덮어놨어. 이게 부직포는 어쩌 3 내지 3일 지나서 낮에는 뱉기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터널 비닐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은 5일 와도 덮어놓은 사람, 어떤 사람은 7일 덮어놓은 사람, 어떤 사람은 열흘 덮어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터널 안에가 덮어놓을 있을 때는 터널 안에가 어째 습이 꼭 차야 하잖아. 그러면 습이 찬 놈을 처음에 개폐를 할 때는 해 뜨기 전에 짧게씩 이렇게 집게로 해서 열어줘야 해요. 이놈을 늦게 해가 한참 떠가지고 그냥 했을 때 열면 어쩌 속에 치있는 습이 한 번에 빠져나오면 입이 타들어가요. 응? 장애를 입어. 그래서 약간 추하라도 해 뜨기 전에 이렇게 쭉 일률적으로 집게로 한 뺨 정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집게로 늘려줘야 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건너뛰어서 저만큼 가서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중간에는 딱 막고 있지. 그러면은 여짝으로 나오고 저짝으로 뜨거운 집이 나오니까, 습이 나오니까, 덮어진 데는 관계 없습니다. 열어준 데는 입이 다 노랑탱이가 되어버리더라. 응? 좀, 그래서 노랑탱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꼭, 첫날이 중요하니까 해 뜨기 전에 꼭 이렇게 그 환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 응? 이때 수박은 처음에 심어서 3 내지 5일 만에 주고 처음에 개폐 비닐을 걷을 때 잘못하게 되면은 수박 딸 때까지 고생해. 응? 이때가 제일 중요해. 수박 심어서. 응? 그리고 이제 가늘게만 키우면 수정하는데 지장이 없고 따는 데는 지장이 없어. 응? 나중에 이제 벌레 있으면 약으면 되는 것이고. 응? 이제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해서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 요때 잘못이고. 응? 그냥 영양제를 뿌리네, 뿌리 밝은제를 하네. 이 시바차 잘 안 풀려요. 응? 그러니까 이 시기가 처음에 온도 안 올라가게 할 뿐더러 터널 내 습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맞춰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아침부터 터널 내가 오늘 또 계속 어디 서울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씌워놔야겠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측창 개폐를 싸고 오고 가. 그게 측창 개폐를 또 왔냐? 언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 터널 비닐을 벗길지를 몰라가지고 지그락으로 대충 열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터널 내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 40도 올라갈 때가 겁났었어요. 그래서 나는 차 속에서 언제나 온도계를 갖고 다녀. 건충식으로 꼭 재보면은 45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응? 그러면 이제 그때서 올라간다면 막 걷어버리는 사람이 걷으면 더 베리지.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점조고스가 깔아졌으니까 점조고스다 물을 틀어서 터널 내 온도를 다운시켜야 돼. 그게 이제 제가 건의하는 것은 그 바닥 멀칭을 하기 전에 이제 관리기로 갔다가 꼬랑 타고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닥 멀칭을 하고 다시 경운기로, 아니 관리기로 한번 가. 그러면 멀칭 비닐 위에 흙이 일부가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 흙으로 수박을 심고 일부 남은 놈을 그 위에다가 점조고스를 나는 깔으라 이것이죠. 그러면은 흙에 물기가 있으면은 이 터널 내 온도가 안 올라가요. 응? 아까 같이 딱 붙이지 말고 그 위에다 올려놔야 맞다 이거지. 원래는 흙이 없으면 좋아. 응? 원래는 흙이 없이야요. 예. 근데 흙이 없이 관리하면은 터널 내 습 관리가 이렇게 힘들어. 응? 그러니까 습 관리 자신 있는 분들은 어쩌? 흙이 없으면 더 좋아. 병이 안 나오니까. 흙이 있으면 병이 빨리 나오니까.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 주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마른 땅 노타를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꼭 열흘 전에 아니면 15일 전에 1시간 정도
그 시간은 이것이 2, 3월 달치를 얘기를 하고 4월 달은 1시간 반 정도를 물 줘야 할 거야. 응? 그게 이렇게 물 사전에 두어서 흙을 전체가 흙이 그 보실보실하니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심는 날 물 주고 심고 3 내지 5일만 이때 꼭 경유를 줘야 해요. 점적으로 주지 말고 위에서 찍어줘야 한다. 응? 그리고 다시 일주일 만에 물 주고 그 다음에 물을 안 줘야 해요. 물 안 주고 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모종을 비교를 해보면 아까 같이 이게 한 모종판이야. 한 모종판인데 야는 물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야는 물이 먹었어. 그리고 야는 물이 위에만 깨끗만 먹은 거야. 그리고 야는 모종이 한쪽가 약간 쏠려 있어. 이거 포트가 깨져. 모종은 이렇게 솜털이 뽀송뽀송하니 참 이쁘기는 해. 근데 이거는 잘못 심으면 이거 안 풀려요. 그게 이게 하루 전에 받아서 물 골고루 먹게끔 탈지분유 소독을 하면 좋다 이것이지. 수박이 어쩌 우유를 먹었으니까 잘 클 거 아니야. 사람도 우유 먹으면 잘 커. 하나씩 빼서 해야 되나요? 아니 포트째 그대로 넣어. 침수? 예. 이게 인양반은 모종이 나빠. 왜 어린 모를 하다 보니까 포트가 깨졌어. 이거 깨지면 어쩌 뿌리가 상해인 거야. 그러면 뿌리가 안 나가. 그 다음에 이것은 어쩌 뿌리가 너무나 좋아. 야는 이게 수박 모종을 이렇게 가서 보면 아침에 이렇게 던지도 않게 지어야 해요. 응? 던지도 않게 지어야 하는데 뽐과 동시에 깨져버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응? 정읍 어느 육묘장에 특히 심해. 이게 정상용. 응? 응. 이게 이제 어디냐 익산의 솔레 육묘장치 모종이야. 참 좋더라고. 이게 적신재배 이게 FM이야. 이게 적신재배 어떻게 했었어요? 응? 어떻게 했으면 어쩌 새순이 안 나와. 응? 응? 이게 이놈이 만큼 이 새순이 만큼은 쭉 나와야 맞는데 어떻게 했으니까 처음 입만 크고 안 커. 응? 입이 그리고 약간 오글오글해. 그러죠. 야는 어쩌 쭉 빠져나왔어. 뿌리는 거의 이제 이놈은 뿌리가 있게 보이네. 뿌리가 거의 없어가지고 키만 쉽게 말해서 하우스에다가 육묘를 하면서 빨리 키워서 빨리 내보내려고 너무 뜨겁게 물 자주 주면 어째 뿌리가 안 쩔고 키만 커. 응? 그런 모종이 좀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 내지 5일 만에 꼭 이렇게 우리가 3 내지 5일 만에 왜 보자는 것은 특히 이런 모종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응? 아무리 잘 심어놔도 들뜨기 모종이 있어. 응? 겁나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식으로 되고 이것을 안 하면 이렇게 뿌리가 포트가 깨진 놈이 문제가 있어. 그리고 입이 약간 오그라 붙은 식으로 된 놈이 있어요. 뿌리가 안 나가요. 응? 그러니까 이것도 다 확인이 가능해. 응? 그리고 심었는데 입이 이상하게 쳐졌어. 응? 야도 뿌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응. 이게 뿌리가 깨졌거나, 이게 요런 놈을 확인해서 교체하려면 이때 입을 해야 해요. 응? 3 내지 5일 만에 해야지 나중에 일주일만 해오면 너무 늦어. 못 따라가. 그래서 3 내지 5일 만에 꼭 이 작업을 확인해서 요거 있는가, 요거 있는가, 이 형태 있는가, 이 형태 있는가를 꼭 확인을 해야 돼. 응? 그러면 전적으로서 울주면 안 되겠죠. 어떻게 지금 이영준가요? 저 우측 상단 우측. 이건 4개 받았어요. 4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까 같이 들뜨기, 상토, 물 과다, 이런 거, 물이 없는가, 그 다음에 포트 오고 흙이 오고 물착되어 있는가 꼭 확인해야 해요. 예? 포트 개중에 벌어져요. 요게. 그럼 벌어진 놈은 흙을 메꿔줘야 뿌리가 나갈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가야 맞다. 그리고 포트가 깨졌는가. 그리고 새 뿌리가 나가는가. 새 뿌리가 나가는 거 꼭 확인해 봐야 해요. 나갔을 것이다 할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상묘를 뽑아 보면은 이렇게 허 색깔이 허옇고 약간 그 빨간 쉽게 말해 진한 살아있는 색깔로 보이고 저온 장에 쉽게 말해서 저온 이제 냉해는 아니고 저온 이 유지된 놈은 이 뿌리가 거의 안 나가요. 그리고 뽑아 보면은 이게 약간 시큼시큼해요. 네? 그리고 그 저온장에 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땅 온도가 낮으면 저온장에 받아요. 그래서 땅 온도를 그래서 16도 이상으로
받추지 않은 이유도 그가 있어요.